수색된 지역 이외에 그 능선 따라 밖에 그 지역을 우리 경찰 인명구조 증거 채취견이 9마리가 투입돼서 네, 또 안타까운 소식 계속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충북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 사라진 14살 여중생 조은누리 양, 오늘로 벌써 실종 열흘째입니다. 경찰은 물론 육군 특수부대원들까지 동원돼서 찾고 있지만 조양의 흔적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은누리 양은 지적 장애가 있는 데다가 요 며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해서 걱정이 더 큽니다. 자, 실종지인 무심천 발원지 초입에 수색본부가 차려졌다고 하는데요. 제발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수색 상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이게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 7월 23일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실종이 된 건지 상황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오전 9시경에 세 가족이 다 함께 이 무심천 발원지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네. 네, 총 11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러다가 오전 한 10시 40분경에 이 조은누리 양이 벌레가 많아서 싫다라고 하면서 먼저 내려가겠다라고 혼자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내려가면 한 500m 떨어진 곳에 네. 가족들이 펼쳐놓은 돗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가족들은 아, 조은누리 양이 돗자리로 돌아갔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더 이제 나들이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네.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내려왔는데 조은누리 양이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또 이 11명 같이 나들이를 했던 사람들 중에 2명의 초등학생은 조은누리 양이 내려가고 나서 20분 뒤에 또 내려왔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인근 주민 한 명이 돗자리에서 이 2명의 초등학생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조은누리 양은 그때 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로 조은누리 양의 행방이 굉장히 묘연한 상황입니다. 돗자리를 깔아놓은 곳이 이제 그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조은누리 양이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조은누리 양이 발달장애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의사소통은 사실상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미한 정도입니다. 네, 그 엄마와 이제 교사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답변을 하는 속도가 평균 그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느릴 뿐이다. 따라서 이제 뭐 길을 찾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 돗자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혹시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긴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심리 전문가와 담임 교사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발달 장애이긴 합니다만 의사소통에는 이제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질문에 있어서 분명히 답변을 하지만 조금 늦게 하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주변에서 시민께서 목격을 하시면은 좀 천천히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도 네.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누가 유인을 한다든가 또는 뜻하지 않은 뭐 동물이 나타난다든가 네. 뭐 이것이 하나의 지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한번 추정해 보는 것이죠. 무슨 돌발 변수가 생겼을 경우에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낄 수도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론도 띄우고 뭐 특수부대원들까지 동원돼서 찾고 있고 심리 분석가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점 들여다봐야 됩니까? 찾기 위해서는. 네, 일단은 조은누리 양이 혹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조은누리 양의 시선을 좀 끌만한 그런 물건이나 혹은 뭐 사물이 있는지 이런 네. 것들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만약에 시선이 끌려서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평소 조은누리 양의 어떤 행동 패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의 방식의 대응이 나올 것인가 이제 이것들을 좀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길이 뭐 좁은 이런 등산로가 아니라요. 차량 통행도 좀 가능한 좀 넓은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주변을 오가는 그런 차량들, 그 차량들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곳을 오간 그날 하루 오간 차량들을 전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봤을 있는데요. 수도 있지만 태우고 갔을 수도 있는 예, 그렇죠. 거니까요. 태우고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사고가 난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다각도로 지금 방향을 열어놓고 수사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이제 아동이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에 크게 보면 뭐 3가지 경우가 종종 있곤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범죄와의 이제 연루 가능성인 것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지역에 상당히 지리적 연고감과 자신감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용의자가 될 수가 이제 있는. 거의 그 일은 아니었으면 네, 좋겠는데요. 네. 그 최악의 경우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소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해서 유인을 해서 뭐 특정적인 장소로 이동하는 뭐 이런 형태가 하나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자신만이 안고 있는 일정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가 모를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출을 한 경우가 오히려 신변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을 차라리 해보는데요. 그 경우였으면. 차라리 말이죠. 네. 아니면 이제 그 3번째 그 경우에는 일정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그 발생을 해서 이를테면 실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옆에 이렇게 그 울창한 숲속으로 어떻게 갑자기 이동하다 보니까 뭐 낭떠러지라든가 뭐 이런 것에 또는 그 여러 가지 네. 이렇게 장비 장구에 몸이 끼는 형태라든가 뭐 웅덩이에 그 빠지는 형태라든가 이와 같은 그 사고의 그 가능성 이게 네. 3가지가 일단은 추정을 해봄직한 것인데요. 사고냐, 범죄 피해냐, 아니면은 스스로 가출한 네, 것이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시간 또 날씨입니다.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비가 많이 왔단 말이죠. 그 사이에 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만약에 뭐 사고라든지 뭐 자초가 됐다, 고립됐다, 네. 뭐 이렇게 한다면 버틸 수 있는 시간들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나 또는 겨울 또는 그 초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여름이니까. 네, 환경 조건은 뭐 유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체온 자체가 우리가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 네. 그 산속에서 위험할 수가 또 있습니다. 비 오면 또 더 그럴 수 비가 온 경우에도 사실은 저체온증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그 날씨가 상당히 그 높기 때문에 그 저체온증 그 보다는 이를테면 어느 장소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먹을 것이 이제 없는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무서워서 한 곳에 뭐 계속 이제 있으려고 하는 숨어서 그럴 수 있죠. 네. 뭐 그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봄직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나마 여름이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는 지금 비도 오고 있어서 수분 공급은 이제 그 가능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열 탐지 화상 장비를 사용을 해도 멧돼지 등이나 동물 등은 포착이 되는데 다른 것은 포착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다른 보온 지역 옆에 있는 보온 쪽으로 옮겨가서 현재 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발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기를 또 안 왔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주에서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폐증이 있는 17살 유동현 군인데요. 집을 나간 지 나흘째입니다. 지금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달 29일 오후 5시경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유동현 군이요. 그 이웃집에서 놀다가 신발을 바꿔 신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발을 다시 바꿔오려고 자기 신발을 바꿔오려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휴대전화와 지갑을 네. 집에다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잠깐 나가서 신발만 바꿔 신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30일 날 가족들이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첫 CCTV에 잡힌 그런 흔적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표선 농협 앞 CCTV라고 합니다. 네. 이때 오후 7시 19분쯤 지난 그런 상황이 7시 19분쯤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때 파란색 상의와 검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첫 번째 CCTV였고 두 번째 CCTV는 이로부터 한 12km 정도가 떨어진 곳에서 이 유동현 군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많이 이동을 했군요, 지금. 자, 경찰이 이 사건도 공개 수사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수사라고 하면 이제 아마 찾기 작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과 소방관 등 50명을 그 동원해서 지금 이동 경로 그 중심으로 추적 공개적인 찾기 작업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헬기 등도 그 띄워서 사사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도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항상 이렇게 그 찾기 작업에서는 초동 골든 타임이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실정법에도 이른바 엠버 경보를 빨리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창이라든가 이것을 주변에 빨리 그 전파를 함으로써 눈에 띄게 되면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빨리 이제 찾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 나흘 지난 상태에서
공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진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은누리 양도 그렇고 유동현 군도 그렇고 지금 발달 장애가 있고 자폐가 있습니다. 지금 실종 당일 밤에 뭐 일어나는 행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혹시 네. 뭐 범죄 가능성이라든지 또 유동현 군의 경우에도 이런 사고의 위험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네, 집에서 12km 떨어진 그 차도 한복판에 중앙선을 따라서 걷고 있는 모습이 CCTV에 발견이 됐습니다. 아슬아슬한 장면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한 그런 사고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염려를 할 만한데 2시간이 지났는데 12km를 갔어요. 근데 네. 12km가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한 16정거장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은누리 양의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이가 하염없이 걸어서 굉장히 멀리까지 갔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동현 군의 아버지의 이제 입장은 뭐냐면 이 표선면 관내에 CCTV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더라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헬기까지 동원하고 뭐 경찰과 소방 병력이 한 50여 명 투입돼 가지고 다 같이 찾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네. 혹시 이렇게 걷다가 실내로 들어갔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 주변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두 아이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둘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색에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누리 양, 키 151cm의 보통 체격에 실종 당시에는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회색 반소매 티와 검은색 반바지, 파란색 뿔테 안경, 또 회색 아쿠아 슈즈 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동현 군도 보이겠습니다. 지난 29일 서귀포시에서 실종됐습니다. 17살 유동현 군입니다. 키는 약 173cm고요. 왜소한 체형의 역삼각형 얼굴, 그리고 투블럭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나설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 티셔츠 그리고 검은색 반바지, 신발은 슬리퍼를 신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사진들 잘 봐주시고요.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이 두 아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소식 간절히 기다려보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 이용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